이게 바로 일본 젊은 층들의 정치 무관심에 상당히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노인을 위한 나라란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좀 화제가 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젊은 층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입니다. 아, 그렇죠. 이게 좀 이제 많이 화제가 되는데, 아니 뭐 코로나 백신 접종이야 늘상 하는 거 아니야, 백신 접종이야 늘상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본에서 좀 각인이 되는 이 뉴스가 좀 떴거든요. 작년부터 뭐 지금까지 코로나 시국이 되어가지고 항상 일본에서 타겟이 있습니다. 누구까?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와카모노라는 표현을 쓰는데 10대, 뭐 20대, 뭐 30대 초반 이 정도까지 젊은 층들 때문에 방역을 암만 열심히 해도 답이 없네요. 야, 니들 밖에 돌아다니지 좀 말고 집에 좀 처박혀 있지 왜 맨날 돌아다녀요? 이러면서 이제 뉴스에서도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밤거리에 있는 젊은이들, 특히 이제 일본 같으면 이제 최근 같으면 이제 시부야, 도쿄 시부야 가가지고 이제 시부야에 젊은 층을 이제 비춰주면서, 야,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델타 변이가 있는데 맨날 첫날 튀어나와가지고 코로나가, 야, 이거 이 나라 젊은이들 때문에 나라가 안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맨날 이제 TV 맨날 뉴스가 나오거든요. 예. 마스크 안 하고 백신도 안 하고 그 밤에 돌아다니고 그렇지. 이래 재미있는 게 작년에는 2020년 때는 타겟이 여루노 맛이라고 해가지고 밤문화 그렇죠. 술집이라든지 이제 좀 접대 쪽 있잖아요. 예, 그때 일하시는 분들 타겟으로 많이 와 했었는데 지금은 젊은 층들. 네, 그래가지고 어떤 뉴스가 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았느냐. 지난 8월 27일 나왔네요. 시부야에 예약 불필요한 이거 이제 백신 접종 센터를 마련해 둔 겁니다. 도쿄가. 어차피 젊은 애들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백신도 안 맞고 관심도 없을 거니까 제발 좀 와서 맞아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니들이 맨날 가는 그 도쿄 시부야 있잖아. 젊은이들의 거리. 거기에 이제 백신 접종 그거 한번 설치해 둘게. 여기 뭐 아무나 와서 맞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던 거예요. 네, 젊은이들은 예약도 귀찮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없이 맞을 수 있게 설치해놨으니까 제발 와라. 그래서 이제 첫날에 이제 딱 가서 봤는데 새벽 4시부터 이제 시부야에서 이제 줄을 이제 와 서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 이 젊은 층들이 이제 와서 이제 존버 타는 거예요. 왜? 예약이 없고 와서 맞아라니까. 그럼 뭐야? 선착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올해 여러분 이거 보면은 뭔가 콘서트 티켓팅인가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뭔가 좀 더 밀집된 느낌이 나죠.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니 백신 맞추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딱딱 붙어가지고 몇 시간씩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 기다리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전국에서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저런 식으로 일을 하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기사가 또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이제 반감을 샀는데 아까 그런 젊은 층들 접종 행렬에 대해서 도쿄 도지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확실히 밀집돼 있었네. 애를 뭐 사전 예약을 한다든지 뭐 추첨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미리 해가지고 애들 이 더운 날에 땡볕에 안 서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유체 이탈화법을 쓰세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본인 일이 아닌 것처럼 있잖아요. 그 상당히 사람 많이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좀 이제 사람 많이 좀 논란을 좀 일으켰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렇게 젊은 층들은 그 백신 안 맞아 관심이 없어라고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도 그렇죠. 있었는데 아까 추위가 말한 것처럼 원래 이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어떤 식으로 여론 플레이를 쳤냐면은 이런 식으로 친 거예요. 이게 지난 2020년 7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젊은이들의 행동이 중요하다. 확진자가 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젊은 애들이 맨날 첫날 밤에 돌아다니고 이건 방역의식이 없으니까 도쿄가 이렇게 폭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설치한 게 아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도지사가 니들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시부야에 만들어 둘게. 그래서 만들어 둔 게 용모양 요꼬라지로 돌아가가지고 애들이 줄을 쫙 쓴 거예요. 아직까지 있잖아. 젊은 층들한테 백신 접종 시작 안 하는 동네도 많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현재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백신의 진척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접종률이 높아요. 2차 접종 끝낸 사람이 87%예요. 3,100만 명. 근데 전체로 따지면은 5,900만 명. 거기다 이것도 대충 뭐 60세부터 해가지고 좀 점점 연령이 있잖아. 고령층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안 맞추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아요. 니들은 아직 순번이 안 왔다 이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안 맞기 싫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맞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맞은 거다가 팩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건 아사시민 7월 30일 이제 기사인데 젊은이들도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데 아니 그걸 왜 얘기하면서 왜 젊은 애들한테 돌을 던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모순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도지사의 발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팩트가 들어갔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요 마치 남의 일면치로 이렇게 젊은 층들의 어찌 보면 이제 지지 같은 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 이후에는 조금 이제 행정은 좀 개선이 돼가지고 이게 그 다음 날입니다. 조금 개선된 거예요. 똑같이 줄을 세울게요. 대신 뭐 어떻게 추첨을 한대 당일에.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새벽까지 가서 줄 서란 말이야 다음 날에도. 추첨 줄 때니 많이 기다리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첫날에는 기다려서 온 사람들부터 맞췄다면은 둘째 날은 이제 추첨권을 줄 테니까 와서 추첨권 받아간 애들 중에 추첨해서 뽑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야? 가서 또 이것도 새벽부터 줄 쓴 거예요 이게. 원래 350명 맞출 수 있는 장소인데 2210명이 와가지고 줄이 약 1km에 도달했다. 이게 그 시부야 번화가에 이제 사람들이 줄을 쫙 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삽질을 했으면은 그 다음날 좀 올바르게 하면 되는데 또 다음날도 일부러 줄 세웠다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미디어가 진짜 뭐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이건 진짜 아니다. 좀 제대로 해라 도쿄.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온라인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있잖아. 추첨해가지고 당첨된 사람만 이제 와서 맞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정치 가면은 어쨌든 20대는 유권자잖아요. 근데 유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게 바로 일본 젊은 층들의 정치 무관심에 상당히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노인을 위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일본 총무성입니다. 총무성에 나온 일본 국정선거의 연령별 투표율이에요. 쫙 나오거든요. 예, 빨간색이 20대 투표율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이 30대 투표율입니다. 대충 이제 일본에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선거 때 있잖아요. 전체 투표율이 53%였어요. 최근 선거 때. 20대 투표율이 33%. 50대는 63, 60대는 72, 70대 이상은 60%. 그러니까 20대가 투표율이 제일 낮아요. 뭐 이전에도 낮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정선거, 국회의원 뽑는 선거에도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래도 오상 도지사는 지자체 선거잖아요. 국정선거랑 관계없지 않습니까? 라고 느끼잖아요. 지자체 선거는 어떤지 아십니까? 도쿄 도지선거 연령별 추정 투표율 그래프. 최근에 있었던 투표입니다. 예. 20세 45%, 21세부터 24세까지 39%, 25세부터 29세까지 41%, 30세 34세 48%. 반대로 높은 거 60세 64세 62, 65 69세 64, 70세 74세 65. 이런 식으로 고령자층이랑 이 젊은 층이랑 투표율 자체가 반띵이 나는 겁니다. 상당히 젊은 층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를 안 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왜? 만만한 게 걔들이거든. 걔들을 조지면 되거든. 인수도 다른데 투표율 적으니까 더욱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구수 있잖아요. 이게 인구수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2020년도 대충 일본의 인구 그래프입니다. 언뜻 보더라도 40대가 이제 피크고 그다음 70대도 상당히 많죠. 인구가 남자 여자. 근데 20대는 밑에 있는 이 인구 피라미드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도 윗대에 비해서 인구가 반이야. 근데 투표율도 반이야. 그러면 걔들을 누가 신경 써요? 어차피 걔들한테 투표율이 더 올라가 봤자 그 윗세대 사람들한테 투표율 높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는 게 일본은 더 빠르기 때문에 어차피 니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 있겠어. 니들은 공공의 적이야. 니들을 팔므로써 어르신들 보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라고 여러 몰아가면은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됩니까? 딱 퍼즐이 딱딱딱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줄 서 있으면서도 이 친구들이 투표를 하러 가자라고 느낄까? 아니죠, 여러분. 이야, 진짜 이 나라 더럽한 일본은 망했다. 일본은 진짜 살 나라가 안 된다. 야,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절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줄 섰는데 못 맞았어. 그리고 도지사는 어머나 밀집되고 있었네라고 그렇죠. 발언하니까 뭐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 안 해. 이러니까 때려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본의 젊은 층들도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아마 오늘 이야기를 한국이랑 비슷하게 들으신 분인데 한국이랑 일본은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일본은 여러분 30년간 변화가 없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어르신들이 나 때는 말이야
그땐 진짜 일본은 미국 이제 잡으러 간다 이럴 때였어요. 지금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아는 나라는. 그러니까 윗세대들이 알고 있는 일본에서 야 요즘 젊은이들은 근성이 없고 왜 이렇게 하이런 말 하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2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런 말 들었으니까. 잃어버린 뭐 불황 이래가지고 해세후교, 평성불황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불황인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별로 발전되면 디플레이션이잖아. 물건 안 바뀌고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할 말이 있다 이거야. 야, 어르신들 보세요, 일본의 어르신들. 우리가 왜 당신들보다 힘들까? 팩트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재무성 사이트입니다. 일본의 소득세의 구조. 일본의 소득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부자보다 어중간하게 보는 중산층, 서민층들에게 세금을 더 떼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일본의 현재 소득세입니다. 예, 이것도 지난 과거에 비해서 소득세가 올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 어르신들 때보다 저희는 소득세를 많이 내오라는 단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일본의 소비세라는 게 1989년에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30년 좀 넘은 그때는 소비세가 막 도입돼. 그때 3%였단 말이에요. 그때 있어요. 맞아. 근데 97년에 5%가 되고 2014년에 8%가 되고 2019년에 현재 소비세가 1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젊을 때는 솔직히 물건 살 때 세금 거의 안 뗐잖아요. 잇따라 3%잖아. 근데 우리는 당신들보다 7%나 물건 값을 더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공평하잖아. 소비세는 다 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소비세도 할 말이 생기죠. 이걸로도 끝이 아닙니다. 연금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2009년에 연금을 떼갈 때 본인 소득에 대해서 7.8% 정도를 어떻게 연금으로 떼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얼마나 떼갈까? 9.15%가 됐어요. 10년 전보다 본인의 소득에 대비해서 1%에서 2% 정도의 연금을 더 떼어갑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죠, 여러분. 자, 다음 뭘까? 그렇죠.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러리맨 기준이에요. 회사에 갔을 때 얼마나 건강보험료를 떼갈까? 이 기준입니다. 이거는 막 대기업은 따로 하니까 그러는데 막 많은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기업이 여기서 가입하니까 그렇죠. 대충 이걸 참고를 하면 돼요. 그래, 보험률 자체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해세 원년이 대충 이제 30년 좀 넘은 시대예요. 이때 건강보험료가 8.4%를 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를 떼갑니다. 물론 10%를 다 떼가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반띵을 해요. 건강보험료의 비중은 본인 소득의 약 5% 정도를 이제 건강보험료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는 세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소득세, 소비세, 그 다음에 연금, 건강보험료. 어르신들 세대 때보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내요. 야, 그래도 니들은 돈은 더 벌 거 아니야. 옛날이랑 지금이랑 같아 세대가 그때 돈이랑 지금 돈이랑 가치가 같을 것 같아?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어떻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다음 자료를 보면 나오지만 짜잔. 일본 사람들의 평균 급여추이죠. 30년 전보다 일본은 평균 급여가 내려간 나라예요. 일본의 젊은 층들은 일본의 어른들보다 평균 소득, 회사에 받는 돈은 줄었어요. 근데 나가는 세금은 훨씬 늘었어요. 이게 현재 일본의 젊은 층들의 불만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싶지만은 먹고 살기 바쁘고 전체적으로 삶이 타이트합니다. 이런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올까?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어디냐? 짜잔. 작년 1월 7일에 나온 일본 니테레 뉴스인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일본의 젊은 층. 그 타결책은 이래서 이제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뉴스 자체는 작년 거지만 이런 내용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희망을 가질 수 없을까? 아까 제가 숫자 보여드렸잖아요. 부담이 많아요. 일본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랑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얘기가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일본이랑 지금 젊은 층이 겪고 있는 일본은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희생을 좀 많이 강요를 당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이 나라는 젊은이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금을 내잖아. 나 때는 못 받을 거야. 이거는 세금이야. 자기가 나이 들면은 그 밑에도 없잖아. 못 받을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내요. 그럼 돈도 안 모이잖아. 옛날처럼 뭐 재테크를 할 수도 없어요. 현재 일본이 옛날 같으면 차라리 나았지. 왜? 일본 N으로 해외를 나가면은 N의 가치가 높아가지고 나름 다른 못 사는 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당장 한국에 비해서도 일본의 물가가 세잖아. 그때 희망이 있었어요. 나가두면. 지금은 일본 N 갖고 나가봐. 한국 가서 김밥 천국 가서 뭐 먹지도 못해요. 비싸. 이것도 비싸요. 한국 물가가 비싸. 일본보다 한국의 콜라도 비싸고 비싸잖아요. 맞아. 편의점 음료수 비싸라. 그러니까 일본 어른들이 일본 나라의 사람들이 나 때는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했어 이러면 젊은 층들이 들으면서 좀
무슨 멍멍이 소리를 하지 이렇게 느껴요. 그때랑 지금이랑 일본이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절망을 하고 희망을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예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렇게로 멘치로 니들 한번 가서 서봐. 니들은 고생을 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당해버리는. 정치가가 뭐 하더라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젊은 층들에 대해서. 예, 그런 식으로 현재 일본 사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투표로 정치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하나요? 라고 하면은 그건 좀 다른 얘기겠죠. 예, 오히려 더 절망을 해가지고, 안 간다. 더러워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야, 진짜 일본은 저렇게 됐네. 라고 느끼는데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다음 인구 그래프. 그렇죠. 한국으로 번역하면 이게 대한민국 2020년 그래프죠. 근데 지금은 일본이랑 그래프가 훨씬 더 건전하죠. 예, 이렇게 젊은 층들이 내려와 있으니까 대한민국 그래프.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올리게 되면은 그렇죠. 일본이랑 거의 비슷해지죠. 아니면 일본보다 좀 심해집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이 방송하는 이유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지만 한국보다 인구 피라미드를 좀 빨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먼저 와가지고. 노인 인구도 엄청 많잖아요. 일본의 나라. 노인 부양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관심을 안 가지고 절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옆 나라 이런 예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걸 답습하면 안 되겠다.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일본이랑 다르게 뭔가 있잖아. 성장 하고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그 행동을 일으키면 뭔가 바뀔지도 몰라라는 희망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런 거 자체가 개뿔잖아. 열심히 해도 그 아무것도 없다. 그런 개념으로 계속 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러면 뭐 고생해도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고생할 필요 없지라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10년, 20년 계속 그런 사회 분위기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된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체적인 사회 있잖아요. 옛날에 30년 동안. 저거는 어디까지 일본 일이고 우리랑은 관계가 없어로 넘길지 저렇게 되지 않게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할자. 그리고 당장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거 있잖아요. 소비세, 이거 소득세, 소비세, 그 다음에 연금, 그리고 이거 있잖아. 건강보험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거를 남의 이야기로 느끼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에게 곧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예.